솔직히 저는 남편을 죽이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로 들어가는 남편과 그 여자를 목격했을 때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수치, 그리고 오랜 세월 눌러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50이 넘도록 저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무능함, 고된 살림, 시댁의 눈치, 세상 모든 짐을 다 떠안은 제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사업 좀 된다고 골프 치러 다니다가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난다는 게 과연 제 탓일까요?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50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고생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또 골프장이라고? 정숙이 물었을 때 남편 상수는 벌써 골프백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비싼 골프웨어를 차려입은 상수의 모습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항상 구겨진 셔츠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응, 건강 관리해야지. 요즘 같은 때 건강이 최고라니까. 저녁에는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상수는 정숙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수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정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8살에 상수를 만났을 때 정숙은 꿈 많은 여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난 상수는 겉보기에 성실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당시 32이던 상수는 자신의 사업을 곧 시작할 거라며 큰 소리쳤고 정숙의 부모님은 안정적인 결혼을 바라며 둘의 만남을 적극 밀어붙였습니다. 상수 씨는 착하고 성실해 보여. 요즘 같은 세상에 사업 시작하려는 패기도 있고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한 둘의 신혼은 달콤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상수가 시작한 첫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고 그 후로도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상수는 의욕만 넘칠 뿐 실질적인 사업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결혼 3년 차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숙은 이미 가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식당일, 파출부, 보험 설계사 등 닥치는 대로 일했죠. 상수는 늘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빚만 늘어갔죠. 상수 씨, 제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보는 건 어때요? 아이도 크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정숙의 간곡한 부탁에도 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디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살 사람이야? 조금만 더 참아. 이번 사업은 확실해. 하지만 그 이번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삼키며 더 열심히 일했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35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숙의 삶은 완전히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정숙의 나이 45, 결혼 17년 차였습니다. 정숙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작은 유산과 친정 오빠의 도움으로 정숙은 작은 도소 매점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게 명의는 상수 앞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정숙이 맡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성공시킬 테니 걱정 마. 상수는 여전히 큰 소리쳤지만 정숙은 이미 남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이듬해에는 지점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정숙의 부지런함과 영업 감각, 그리고 친정 오빠의 조언이 빛을 발한 것이죠. 상수는 그제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사업 자금은 아내 쪽에서 나왔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이 대표였으니까요. 가게가 잘 돌아가자 상수는 점점 사장님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거래처와의 미팅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등 외적인 모습은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정숙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여보,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 골프 배우러 다닐 거야. 가게가 안정된 지 2년 차 상수의 말에 정숙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골프를 시작한 상수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비싼 골프채, 명품 골프웨어, 고급 골프장 회원권까지 돈을 아끼지 않았죠. 정숙은 처음에는 남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항상 실패만 겪던 남편이 무언가에 열정을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반가웠으니까요. 여보, 이거 봐. 내가 골프 치는 영상이야. 코치가 소질 있대. 상수는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내밀었고 정숙은 미소 지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숙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수의 골프 일정은 점점 늘어났고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골프장이에요? 이번 주에 벌써 세 번째잖아요. 정숙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상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건강관리 좀 하겠다는데 왜 그래?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 너무 소심하게 굴지 마. 상수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정숙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성공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숙은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상수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바, 명품 브랜드 등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늘어나 있었죠. 정숙이 물었을 때 상수는 모두 거래처 접대비라고 설명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거래처 접대가 많네요.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정숙의 물음에 상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런 걸 일일이 캐물어? 사업하는 사람이 접대 좀 하는 게 어때서?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상수의 외모도 변했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다이어트를 하고 비싼 옷을 사입기 시작했죠. 50살의 남자가 갑자기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친구 영미가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정숙아, 이런 말하기 못하지만 상수 씨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목격된다는 소문이 있어. 정숙은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상수 씨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수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상수는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웠고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숙이 물어보면 사업상 만남이다. 접대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죠. 정숙은 결국 상수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수가 샤워하는 동안 정숙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민경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문자 내용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내일 골프 치고 우리 호텔에서 만나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메시지들은 분명했습니다. 상수는 누군가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 상대는 민경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그 모든 고생과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내 휴대폰 못 봤어? 샤워를 마친 상수가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소파 위에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상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그동안의 희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 민경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상수와 어떤 관계인지 말이죠. 다음 날 정숙은 상수가 골프 치러 간다고 한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상수는 젊은 여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화려한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친밀해 보였고 상수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골프 자세를 가르쳐주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골프가 끝난 후 둘은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정숙도 몰래 그 뒤를 따랐습니다. 레스토랑 창가에 앉은 둘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때때로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혼? 참고 견디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숙은 일주일 동안 상수의 행적을 몰래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 발견했죠. 상수와 민경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깊은 관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함께 호텔에 드나들고 주말에는 근교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수가 회사 자금으로 민경에게 명품, 가방, 시계 등 비싼 선물을 사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면서 정숙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결국 정숙은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정숙을 딸처럼 아껴주셨고 상수의 무능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견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카드 내역까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숙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남자들 다 그러는 거야. 오죽했으면 밖으로 돌겠어? 내가 집에서 남편 잘 챙겨줬어? 요즘 너무 일한다고 남편 홀대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정숙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이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원래 남자가 하는 거야. 내가 뒤에서 도왔다고 해도 앞에 나서서 한 건 상수 아니야? 너무 내공으로만 돌리지 마. 남편 체면 좀 세워줘야지.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명백한 배신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정숙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니? 가게는 어때? 오빠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오빠는 조용히 정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숙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이제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야. 상수 그 자식,
내가 일으켜 세운 사업으로 바람을 피우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오빠의 말에 정숙은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친정에서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죠. 오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하자니 그동안 일궈놓은 가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봐. 가게는 내가 일군 거야. 상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내가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정숙은 오빠의 조언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장부, 거래 내역, 상수와 민경의 만남 사진 등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유리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 유용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가 온 것이죠. 그날 밤 상수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을 때 정숙은 평소와 달리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수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늦었잖아. 정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민경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상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누구? 모르는 사람인데? 정숙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상수와 민경이 함께 있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식사하는 모습 등 다양한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거짓말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래, 맞아. 민경이랑 만나고 있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 너는 항상 일만 하잖아. 집에 와도 가게 이야기, 돈 이야기뿐이야. 나는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다고. 상수의 말은 정숙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20년 넘게 고생해온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 정숙은 분노를 참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실패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준 건 누구였죠? 가게를 일으킨 건 누구였고요? 당신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잖아요. 상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일으킨 사업이야. 내가 도와준 건 인정하지만 결국 내가 대표고 내가 사업가라고. 그리고 민경이는 나를 진정한 남자로 대해줘. 너와는 달라. 정숙은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그 결과도 스스로 감당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상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출근했고 정숙은 그가 나가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결정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안내했고 정숙은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수가 회사 자금을 얼마나 유용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죠. 정숙이 장부를 확인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상수는 최근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3천만 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그 대부분은 민경과의 데이트, 선물, 여행 등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증거를 복사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상수는 정숙이 자신의 불륜을 알았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곧 민경에게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경은 상수의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오빠, 걱정 마요.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오빠는 능력 있는 사업가잖아요.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민경의 달콤한 말에 상수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는 민경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정숙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점점 더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어느 저녁 정숙이 상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상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이혼하자. 정숙은 상수의 뻔뻔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혼해요. 하지만 당신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상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정숙이 그 정도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회사 돈을 썼다고 그래? 정숙은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드 내역, 입출금 내역, 상수가 서명한 영수증들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 나를 감시했어? 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당신이 최민경이라는 여자에게 준 명품 가방, 시계, 주얼리 모두 회사 카드로 결제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 호텔 숙박비까지. 상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썼다. 내 회사 아니야? 내가 대표고 내 이름으로 된 회사인데 왜 내가 쓰면 안 돼? 너는 그저 직원일 뿐이야. 정숙은 상수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회사라고요? 그 회사 미처는 내 친정에서 나왔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나예요. 당신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죠. 이런 사실들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상수는 정숙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법적으로는 내 회사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거야. 정숙은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는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정숙은 친정 오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숙 씨, 충분히 유리한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유용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정숙 씨라는 것도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정숙의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상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 회사 자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자가 정숙 씨라는 것과 초기 자본이 정숙 씨 친정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으니 상당 부분 정숙 씨에게 유리하게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법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상수는 민경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위로를 구했습니다. 민경아, 정숙이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회사 돈 쓴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민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상수에게 접근한 이유는 순전히 그의 경제력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상수가 회사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더 이상 그녀에게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것이었죠. 오빠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빠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민경의 말에 상수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민경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경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상수는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정숙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열심히 설명했죠. 어머니, 정숙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요. 제가 회사를 일으켜 놓으니까
이제 저를 버리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뭐, 정숙이가 감히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일으킨 회사를 빼앗으려고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시아버지와 시누이들도 모두 상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숙은 항상 바깥질한다며 시댁일을 소홀히 하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상수의 무능함과 실패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숙아,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들이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죽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돌겠어? 내가 남편 역할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이혼하면 넌 다 잃어. 상수 이름으로 된 회사, 집 다 포기해야 할 거야. 정숙은 시댁의 비난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오직 법적 절차에만 집중했습니다. 상수는 회사 운영에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그는 민경과의 만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회사 자금을 계속해서 유용했습니다. 정숙이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자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업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거래처에서도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직원의 보고에 상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상수에게는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정숙에게 의존해왔고 실질적인 경영 지식이 부족했죠. 결국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숙은 오빠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와 비슷한 업종이지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회사였습니다. 정숙은 이전 거래처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숙아, 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상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오빠의 격려에 정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상수의 회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직원들이 대부분 떠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수는 민경에게 의지했지만 민경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가 안 좋다면서요? 괜찮아요? 민경의 질문에 상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어려운 시기일 뿐이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민경은 상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를 물색하고 있었고 상수가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정숙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회사 자산의 70%를 정숙에게 분할하고 상수의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발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정숙이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는 점을 인정해 향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했습니다. 정숙 씨, 축하합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승소했네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상수는 판결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민경이 갑자기 그를 찾아와 이별을 통보한 것입니다. 오빠, 미안한데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오빠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너,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민경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버린 건 오빠 선택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민경은 상수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회사, 가정,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상수는 모든 것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집은 정숙에게 넘어갔으며 민경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원룸을 구해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지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다 정숙이 때문이야. 상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정숙에게 돌렸죠. 그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지만 이제 그들도 상수를 외면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아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도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상수의 간청에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지경이 됐니?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창피하지도 않니?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렇게 망치고 여자 문제로 가정까지 깨뜨렸으니 누가 널 도와주겠니? 내 꼴을 보니 정숙이가 왜 이혼했는지 이해가 가는구나. 상수는 시댁에서도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숙은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도움으로 새 회사를 설립했고 이전 거래처들 대부분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정숙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죠.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정숙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역시 실력자시네요. 이제 정식으로 대표님이 되셨으니 더 잘 될 거예요. 직원들의 격려에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의 능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숙의 아들 민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훨씬 행복해 보여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 후회는 없어. 다만 너희에게 상처를 준 것이 미안할 뿐이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엄마가 용기 내서 결정한 게 존경스러워요. 아빠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데 계속 참고 살았다면 그게 더 우리에게 안 좋았을 거예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우연히 길에서 상수를 마주쳤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사업가 행세를 하던 그는 이제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죠. 상수가 정숙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수는 비틀거리며 정숙 앞에 섰습니다. 넌 잘 사는 것 같네. 행복해?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니까요. 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넌 항상 강했지. 나는 민경이한테도 버림받았어. 그 여자 돈 없으니까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갔어. 정숙은 상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까지. 이제 그녀는 상수에게 어떤 감정적 구속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정숙의 말에 상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미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디 좋은 인생 살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정숙은 상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그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리더십을 존경했고 거래처들은 그녀의 전문성을 신뢰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번에 여성 기업인 상 후보로 추천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동료의 축하에 정숙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공식적인 인정보다는 자신이 일궈낸 회사와 직원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우리 직원들 덕분이에요. 정숙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살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성취를 이루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 상수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술에 의존하며 지내다가 건강까지 악화되었고 결국 친구의 소개로 작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업가로 행세하던 그가 이제는 평범한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상수는 종종 정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한 사람을 어리석게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민경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했다가 또 다른 더 부유한 남자를 만나 이혼하고 재혼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경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상수는 그저 그녀의 인생에서 짧은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상수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상수에게 물었습니다. 상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 후회해도 소용없지. 내가 다 망친 거니까. 상수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그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의 오빠는 여전히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는 정숙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녀가 성공하는 과정에서도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서가 아닌 한 사람 정숙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5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녀 자신도 많은 후배 여성 사업가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아들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경영 철학을 배우며 차세대 경영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는 의사가 되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지의 전화에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시간 내지. 무슨 좋은 일이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지는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 민지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가족 모임 후 정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그리고 홀로서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사업차 방문한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상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상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도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사업가로 큰 소리치던 그가 이제는 호텔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응, 1년 전부터 그래도 안정적이야. 정숙은 상수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진 겸손한 태도까지. 잘 지내요? 정숙의 물음에 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럭저럭. 너는 정말 대단해졌더라. 뉴스에서도 봤어. 정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만든 결과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정숙은 상수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도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짧게 안부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정숙은 회의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한때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정숙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민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생이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한때는 끝나버린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지. 민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중반을 지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의 선택을 믿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정숙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의 내 인생은 더 빛날 거야.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사연 주신 정숙님께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정숙님께 큰 힘이 될 거예요.